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또 녹화가 끊겼습니다. 저도 뭐 처음이다 보니까 자꾸 좀 난감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미. 굳이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면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중간 분이신 분들도 보게 되고 이제 복습도 하실 겸 모르신 분들은 이제 이참에 구경도 한번 하실 겸 해서 기초적인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저만의 이제 간단한 공식을 설명드릴 때 그 공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겸사겸사 복습도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어떤 이제 쉬운 그 공식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게요. 일단 아시죠? 그 전분이 당분이 되는 거요. 그리고 또 당분이 알코올이 되고요. 알코올. 또 그 알코올이 다시 초산이 되는 거고요. 초산, 식초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쌀을 고두밥을 지어서 술을 만들면 처음에는 이틀 정도는 그 전분에서 그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당분. 그리고 만들기 시작한 하루 후쯤에나 효모가 깨어나서 술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당분이 다시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술에 정초를 부어서 다시 식초를 만들면 이제 초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어떤 발효의 공식하고 상관들이 있는 건데요. 그냥 이제 간단히 하고 가는 거죠. 쌀로 고두밥을 지어서 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고 물과 누룩을 넣고 함께 버무려 주면 누룩에는 아시겠지만 누룩에는 효소라는 것과 효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효소라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 효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침 속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죠. 소화 효소.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밥에 들어있는, 밥은 전분이잖아요. 그 전분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당분화 시켜주는 거죠. 씹고 그 효소가 우리가 씹는 저작 운동을 통해서 그 효소와 밥알이 버무려지면 그 효소로 인해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그걸 우리가 밥이 달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효소는 그냥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입안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저 소화기관으로 가면 췌장에서 세 가지 탄수화물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효소입니다. 그 용액 같은 거라고 그래야 하나요? 어떤 촉매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은 아니고 어떤 액이랄까요? 하여튼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효소. 예, 그것이 있으면 어쨌든 분해해주고 삭혀주는 거죠. 이를테면 밥을 엿기름하고 같이 밥솥에다 감주 식혜를 담글 때 있잖아요. 밥하고 엿기름을 함께 물 해가지고 밥통에 두면 보온을 시켜두면
그 엿기름에 있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밥알에 있는 전분들이 당분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당화된다고 하죠. 당화된다. 그런 효소 작용이 있고요. 또 누룩에는 효모라고 하는 술을 만드는 균이죠. 술을 만드는 균인데 이게 빵을 만드는 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트 하는 것이 효모입니다. 우리말로는 효모라고 하는 거고 뭐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트는 빵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술 만들 때도 사용하는데 다만 이제 다른 차이가 뭐냐면 빵 만들 때는 어떤 빵 만들 때 만드는 이스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빵을 불리는,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분출시키고 배출시켜서 빵을 불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에 특화된 효모균들을 모아서 빵용 효모, 이스트를 만드는 거고요. 누룩에 있는 효모는 또 술 만들 때 쓴다고 해서 따로 효모제를 파는 그런 효모들은 알코올을 만드는데 특화된 그런 효모균들만 모아서 따로 효모라고 해서 팔죠. 퍼미빈이나 랄빈 같은 과일, 와인 만들 때 쓰는 효모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 추출해서 특화시켜서 만든 거고요. 누룩에는 이제 그 자연에서 얻은 그런 술 만드는 효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효소는 곰팡이, 누룩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밥알, 고두밥의 전분을 당화시켜서 당분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효소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효소가 당분으로 만들어주면 효모들이 늦게 깨어나서 이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당화를 시켜주는 효소 작용도 있고, 그 당화되어서 만들어진 당분을 알코올로 발효시켜주는 효모도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어쨌든 뭐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그리고 술이 되면 이렇게 이제 막걸리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짜리 막걸리가 만들어지든 간에 결국에는 6도 내외의 도수로 떨어뜨리는 거죠.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초산균이 가장 먹기에 쉽고 편하고 적정한, 활동하기에 적정한 그런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6도 내외, 6도에서 8도 정도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도에서 8도 정도의 내외의 막걸리에 종초를 30% 정도 넣어줘서 한 달 정도 발효를 시키면 식초가 됩니다. 이제 이게 대략적인 어떤 그 고두밥을 지어서 막걸리를 만들고 그 막걸리를 다시 식초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처음이어서 좀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가 난감합니다만은 예, 뭐 대략의 과정들은 어쨌든 전분이 당분이 되고 당분이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이 다시 초산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 곡물 식초, 그러니까 쌀을 이용해서 백미나 현미를 만들 때는 전분에서 당분으로 변환되는 그 당화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과일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과일 식초는 그 자체가 과당이잖아요. 과당. 과일이 자체의 당분을 가지고 있고 전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출발이 다른 겁니다. 곡물은 전분을 당분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당화 과정이 한 번 있지만 과일을 가지고 술을 만들 때는
식초를 만들 때는 이 전분이 당분이 되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이 부분 아실 수도 있고 뭐 괜한 걸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곡물은 전분에서 당분이 되는 당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과일은 전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과일 자체에 당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발이 당분인 거죠. 출발이. 애초에 시작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하고 더 빠르고 쉬운 것이 이제 과일, 와인이나 식초를 만드는 과정인데,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받치기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발효 공식입니다. 12가 있고요. 이거 아니, 잠깐만, 틀렸습니다. 24가 있고요. 12가 있고 6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효로는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잘못 썼나? 하여튼, 다시, 어쨌든 이 공식은 맞는데, 제가 중간중간 좀 끼워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짧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24, 12, 6. 이렇게요. 자, 그러면 24는 당도입니다. 당도.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건 당도고요. 12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도수. 6도도 알코올 도수.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 과정이요. 그러니까 24, 12, 6.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발효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6도짜리 술을 만들기 위해서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추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도의 절반,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0.5가 아니라 0.4, 정확히 기억하는데 0.48, 49? 뭐 그쯤이나 하여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분의 1이 약간 안 되는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데, 그냥 저희는 쉽게 2분의 1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의 2분의 1배가 알코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브릭스의 당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12도짜리 알코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도가 조금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그러니까 12도가 조금 못 나올 수도 있지만 12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것은 어차피 알코올을 만드는 거고, 또 이제 거기서 요런 게 있습니다. 산도가 나오는데, 산도는 이 알코올 도수에서 마이너스 1 정도를 해두면 대략의 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춰서 술을 만들면 대략 그 절반 정도인 12도짜리 알코올 도수를 가지는 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 12도짜리를 6도 내외의 알코올 도수로 바꾸죠. 물을 희석해서. 그리고 이 6도 내외의 알코올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면 이 알코올 도수에서 1 정도를 뺀 산도를 가지는 식초가 나옵니다. 이게 대략적인 술의 당도, 알코올 도수, 초산 산도까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24브릭스를 만든다는 것은 포도 와인들이요. 포도 와인들. 보통 뭐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많이 만드는 포도 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춰서 12도짜리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와인.
뭐 포도의 당도가 높으면 설탕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고요. 좀 당도가 낮으면 이 모자란 24브릭스의 모자란 당도를 설탕으로 좀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 비슷한 대로 나는 24브릭스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면 20브릭스를 맞추면 그 절반 정도인 10도짜리 와인이 나오겠죠. 술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을 적당히 적은 양 섞어서 마찬가지로 6도 내에 알코올 도수를 맞춰주고 이걸 다시 식초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근데 이게 가장 표준이고 정석인 겁니다. 이 공식이 맞습니다. 이 공식이 식초를 만들 때 가장 유용하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를 계산을 해서 16도, 이를테면 포도가 16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란 당도가 8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8도? 8도가 아니라 이 16브릭스라고 하면 포도의 당도는 16브릭스면 16브릭스로 24브릭스하고는 8브릭스 차이가 나니까 그 모자란 당분은 설탕으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4브릭스를 만들어주면 그 24브릭스에 어떤 포도나 사과 등 과일즙에 효모를 첨가해 주는 거죠. 효모. 곡물 식초로 말하면 누룩. 과일 식초에는 효모를, 이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스트. 효모를 넣어줘서 그게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면 그 알코올 발효의 결과물인 와인, 과일주가 그 절반 정도에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식초 만들기에 적당한 6도 내외의 알코올 도수로 만들어서 식초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나름으로 쉽게 설명드려 본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종국에는 어떻게 6도짜리 술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문제고요. 그 6도짜리 술을 만드는 가장 쉽고 편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춘 술, 맞추어서 12도짜리 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좀 되실까요? 물론 이 24브릭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도계를 가지고 당도계로 직접 당도를 재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도 그 보당 공식이라고 해서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과당에서 모자란 당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 사과나 뭐 어떤 과일의 당도를 안다면 그게 16브릭스인지 14브릭스인지 15브릭스인지 그런 당도를 안다고 치면은 그 모자란 당분은 설탕으로 보충해서 24브릭스를 만들어 주고 그 24브릭스를 12도짜리 알코올로 만든 다음에 다시 물을 희석해서 6도 내에 술로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종초를 붓고 식초를 만든다. 이것이 식초를 만드는 어떤 대략적인 과정인 겁니다. 근데 당분이잖아요, 당.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식초의 경우에는 전분이라는 전 단계가 있잖아요. 전분. 그러니까 24브릭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과일은 바로 과당이 있으니까 바로 당분부터 시작하는 건 당분. 모자란 당분은 설탕으로 바로 더해주면 되는데 곡물의 경우에는 쌀, 밥이라는 형태의 전분,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분을 당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전분을 당화시켜서 마찬가지로 24브릭스 정도의 당분을 만들어내면 12도짜리 막걸리가 나오고 다시 그것을 6도짜리 막걸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식초 와인을 만들 때는 24브릭스 당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 출발선이 여기고요. 곡물을 이용해서 쌀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해서 2단계를 지나서 식초를 만들 때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당화 단계를 한번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밥이
고두밥이 술이 만들어지면서 24브릭스 정도의 당도가 나옵니다. 이건 좀 듣기 나름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걸리를 만들 때요, 과일 경우에는 24브릭스를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4브릭스를 어떻게? 과일의 당도를 알고 뭐 16, 15, 14, 13 어쨌든 과일의 당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일의 당도를 그 24브릭스의 모자란 당도는 설탕으로 해서 24브릭스를 맞춰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전분은 이제 막걸리를 만들 때는 그럼 과일은 이렇게 당분을 맞추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서 곡물, 고두밥을 위해서 술을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1대 쌀과 물의 비율을 1대 비율로 하면 12도짜리 막걸리가 나오느냐. 이거 술을 만들 때도요, 막걸리의 당도를 당도계로 재보면 20브릭스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20브릭스 잘 나오면 술을 당화되는, 처음에 효소에 의해서 당화되는 과정에서 당도계로 그 만들어지고 있는 막걸리의 당도를 재보면 20브릭스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브릭스, 18브릭스도 나오고요. 근데 20브릭스까지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에는 효소하고 효모란 게 있댔잖아요. 효소가 처음에 당화를 돕습니다. 당화를. 그러니까 당화가 이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틀, 2일 정도, 48시간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당분이 20브릭스 정도까지는 오릅니다. 18, 19, 20브릭스까지는 당분이 오르는데 24브릭스까지는 이제 곡물 식초의 경우는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당화를 시키는 그 중간쯤에 효모가 깨어나는 겁니다. 효모가. 그러니까 만약에 효모가 없다면 누룩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막걸리에 있는 그 전분도 24브릭스 정도까지 당화가 될 텐데, 그 전에 24브릭스에 이르기 전에 효모균들이 깨어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당분들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24브릭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당분인데, 효모들이 당화가 돼서 당분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 만들어지는 추가분, 증가분을 얘네들이 일찍 깨어난 효모들이 먹어치우면서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죠? 어쨌든 24브릭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당도를 먼저 깨어난 효모들이 당분을 먹어치우면서 20브릭스 내외로 당분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효모들이 당분을 많이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분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발효가 시작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곡물 식초의 경우에는 보통 48시간, 이틀 정도를 봅니다만은 당도가 올라갑니다. 20브릭스 정도까지. 그러다가 효모들이 본격적으로 그 당분을 먹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약 20브릭스 잘 나올 때. 그렇지만 어쨌든 요 막걸리 전분에서 효모가 먼저 먹어치워서 그러지만 이 만들어지는 어떤 당분의 총량은 과일 식초 만들 때 24브릭스의 당분만큼 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막걸리도 12도짜리 정도의 알코올을 가지는 그런 막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지요? 좀 이해가 되셔야 할 텐데. 어차피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저 역시도 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께 잘 가르쳐 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기억하실 것은 24브릭스의 당도, 12도의 알코올 6도, 24브릭스의 당도를 맞춰서
12도짜리 알코올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가수해서 물을 첨가하는 걸 가수한다고 합니다. 6도에서 8도 사이에 술을 만들고 그 술로 식초를 만들면 알코올 도수에서 1정도를 뺀 6도로 만들면 1정도를 뺀 정도의 산도를 가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술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당분, 알코올, 초산까지 만들어진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이 6도짜리 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일의 경우에는 애초에 24브릭스를 맞추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곡물 식초의 경우에는 이 전 단계, 전분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가 먼저 있는 거죠. 전분은 그 곡물 식초는 전 단계에서 전분을 당분으로 당화시키는 작용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은 한 단계가 더 많고 과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된다는 것 정도. 글쎄 일단 이 정도가 대략적이고 어떤 간단한 발효 공식인데요. 당분의 절반 정도 2분의 1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죠? 24브릭스면 12도 정도의 술이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알코올 도수에서 1 정도를 뺀 정도의 산도를 가지는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거.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요 법칙이나 공식에 근거해서 술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12도짜리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 식초의 경우에 쌀과 물의 비율을 1대2로 하면 12도짜리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죠? 과일주 와인의 경우에는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당분을 아셔서 그 모자란 당분을 설탕으로 보충을 해서 24브릭스를 맞춰준다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반복하고 보충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공부를 좀 이미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이대로 만들어 보시면 어쨌든 요 개념을 세우셨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식초 발효의 7분응선, 8분응선을 넘으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주 명인, 식초 명인 하시는 분들이 요 과정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당신들께서 잘 만드는 거, 그분들도 맞지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또 실제 좋은 식초나 술을 만드셔서 제품화하고 명인, 장인, 호칭을 얻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공식화 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안 알려주시다 보니까 저도 술을 배우고 식초를 배울 때 좀 딱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제가 개념을 잡기가 쉽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처음엔 그게 이제 몰라서 그때 막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처음엔 몸고생이 좀 심했죠. 그 다음에는 이 공식에 근거해서 하니까 쉽고 간단합니다. 얼마만큼의 당도를 만들고 그 당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술, 그건 저리 알코올 도수를 잴 수 있으니까 증류기로 재서 그 알코올 도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모자란 물만큼을 가수해줘서 6도에서 8도 사이에 알코올로 떨어뜨린 다음에 종초 30%를 추가해서 식초를 만들면 그 알코올 도수에서 1 정도 빠진 정도의 산도를 가지는 식초가 나온다. 요 과정이 전체적인 겁니다. 보시기 나름으로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많이 하시고 경지가 높으신 분들은 장난 같다고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이 과정만 이해하신다면 얼마간에 괜찮은 식초를 만드실 수 있고 경험만 조금 쌓이신다면
뭐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식초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 생각해 가지고 한번 그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